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IT 강의 더베이입니다. 텍스트 필드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텍스트 필드 위젯은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열리면 모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URL 등과 같이 특정 형식으로 사용자 입력을 원할 경우 키보드 유형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 타입을 보면 텍스트, 숫자,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드의 입력 형태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키보드 타입 확인은 실제 디바이스에서만 활성화되니 추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속성인데요. 사용자가 특정 형식으로 입력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월, 일, 연도와 같은 형식의 날짜를 원할 경우 모든 입력은 숫자여야 하고 길이는 8자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옵션에서 3번과 4번 마스크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럼 3번으로 적용해서 테스트해보죠. 12월 20일 2023년 입력하니 마스크 형식이 적용되어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지역번호, 전화번호 입력 테스트를 위해서 두 번째 마스크를 적용해 봅시다. 네, 잘 적용되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은 커스텀 마스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마스크 입력을 커스텀으로 지정하면 하단에 형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 커스텀 마스크 입력 방법은 샵은 숫자를 의미하고 알파벳 A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저는 옵션에 있는 우리나라 핸드폰 번호 형식을 커스텀에 적용시켜 보죠. 이렇게 11자리 숫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넣어 보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니 마스크가 잘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이어서 필터 기능으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 유형을 필터링, 즉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 없는 논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옵션을 보시면 알파 누메릭은 숫자와 문자를 조합한 내용만 허용하는 것이고 숫자만 입력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디짓으로 설정하면 되고 영문자만 허용할 경우 잉글리시 레터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디짓으로 설정해서 확인해 보죠. 보시면 문자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숫자만 입력된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캐피탈리제이션이란 속성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문자 입력 시 소문자를 입력하더라도 대문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단어, 문장, 문자 옵션이 있는데 각 옵션에 따라 첫 시작의 단어 또는 전체 단어의 대문자를 제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밋 타입은 사용자가 필드에 내용을 입력한 뒤 제출, 검색 등 입력 필드의 제출 형식을 키보드에 나타내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실제 디바이스에서만 테스트 가능하니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력된 문자의 최대 길이를 제어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길이를 10으로 입력하면 캔버스에 길이수 제한 표시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테스트해보면 최대수를 넘어갈 경우 필드에 경고 표시가 뜬 뒤 길이 이상의 입력된 문자를 잘라냅니다. 맥스 렌스 엔포스먼트는 방금 적용한 최대 길이와 함께 사용하는 옵션인데 not enforced로 설정할 경우 사용자가 추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은 되고 경고 표시가 나옵니다. 만약 제한에 도달하면 문자가 아예 잘리도록 하고 싶다면 enforced 옵션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스트 해보죠. 네, 10자 이상의 문자는 적용 자체가 안 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마스크 속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hide max length 카운터 기능은 최대 글자 수 카운터 표시를 숨기는 기능입니다. 활성화하면 캔버스에 카운터가 사라지죠. 만약 텍스트 필드에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해서 입력 후 페이지에 있는 다른 기능을 사용할 경우 키보드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으면 화면에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페이지 공간을 클릭했을 때 키보드를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텍스트 필드 위젯이 포함된 페이지의 다른 공간을 클릭 시 키보드를 닫도록 하려면
페이지 최상위 속성인 스캐폴드 속성으로 이동해서 하이드 키보드 온 탭 기능을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다수의 텍스트 필드 위젯 중 하나의 위젯을 선택 시 이벤트 텍스트가 나오도록 하는 포커스 변경 이벤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작업했던 위젯을 삭제하고 텍스트 필드 2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단에 패딩 값 50씩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라벨에다 이메일로 입력하고 아래쪽엔 패스워드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텍스트 필드 위젯 아래쪽에 텍스트 위젯을 하나 넣어서 이곳에 두 번째 위젯을 선택 시 텍스트가 나오도록 이벤트 문구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문구는 숫자와 영문자를 포함한 최소 8자리 이상 입력이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좌측에 패딩 8을 주고 좌측 중앙 정렬해 주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글자 굵기도 700으로 설정해서 잘 보이도록 해줍시다. 다음 두 번째 텍스트 필드 선택 시 보여지고 첫 번째 텍스트 필드 선택 시 안 보이도록 조건부 가시성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속성에 있는 컨디셔널 기능을 활성화한 후 위젯 포커스 스테이트를 선택 후 패스워드 텍스트 필드 위젯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howin UI 빌더 체크를 해제해보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앱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텍스트 필드에 페이지 세로 고침이 되도록 두 가지 상태 변수 값 하나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변수 네임은 rebuild variable이라고 입력하고 타입은 boolean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패스워드 텍스트 필드 위젯을 선택 후 액션을 심어줍니다. 액션 에디터를 열고 사용자 액션 유형을 사용자가 텍스트 필드 선택 시 위젯의 포커스가 변하니까 On Focus Change로 선택 후 액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액션 중 상태 관리에 있는 업데이트 앱 스테이트를 검색해서 지정하고 업데이트 유형을 현재 페이지만 새로 고침되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테스트 모드에서 확인합시다. 패스워드 필드 쪽을 선택하여 포커싱하면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되면서 아래 텍스트가 활성화되고 이메일 필드를 포커싱하면 텍스트가 사라지죠. 자, 이상으로 텍스트 필드 위젯 초급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베 클래스는 이 세상 모든 아빠 엄마도 IT 기획과 개발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